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러난 이란 폭동 진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위를 진압하고 중간선거를 연기할 것인가. 이 중국이 미국 군수산업에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이 지금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사건이 이제 이 르네 굿이죠. 이 총격 사건을 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조합해서 재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원은 다리를 처음부터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옆으로 쭉 빠져나갈 때 사격을 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차가 자신을 쳤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즉 왼손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든 손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차량 후드를 쳤을 뿐입니다. 이게 유일한 접촉선이죠.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반란법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시위가 이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 미네소타는 이제 리버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야죠. 미네소타는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살고, 물론 미네아폴리스는 흑인도 많이 살고 또 이민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로서는 이렇게 이제 백인들 주죠. 미네소타는 더치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뭐 핀란드 이런 데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도 좀 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미국 주류 앵글로색슨의 약간 반골 기질이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좀 리버럴한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이번 이제 사태에 대해서 미네소타 주민들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마가 세력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마가에서도 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지금 뭐 이 이민자 관련된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북 국경 폐쇄 이것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국 국민 거의 압도적인 다수 90%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게 없다면은 나라가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에 있는 이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겠죠. 이들을 추적해서 일종의 이제 추노 작업입니다. 이것을 수동적으로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한다. 무슨 뜻인가 하니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겠죠.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내는 거죠. 아, 불법 체류자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법을 저질렀다. 혹은 뭐 문제가 있다. 서류에 오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잡힙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이라는 것은 막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뒤지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거의 뭐 이 군사작전화되면서 뭐 이게 처음에는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것은 최근 20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클린턴 때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군복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스 요원들 일반적인 사복 입고 이제 뭐 파란 자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걸치고, 이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하는 뭐 식당 이런 데 들이닥치고 앞뒤에 서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 군복을 입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은 좀 심각해지고 있죠. 이 추노 작업, 여기에 또 이제 리버럴은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반란법, 뭐 폭동 진압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연기를 뭐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습니다.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지 이제 하나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일단 뭐 관세 전쟁도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뭐 직접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다기보다는 이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뭐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관세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냐. 그냥 그 다음날 지나면은 없애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인들이 좀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추노 작업이 아닌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거 이건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하원입니다. 하원에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지역구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이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추노 작업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68만 명을 축출했습니다. 불체자 체포 과정에서 뭐 미국 시민을 체포한다든가
폭력 사태가 있다든가 이런 뭐 잡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작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클린턴 때 같은 경우 이 전체 불체자 규모는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뭐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50만 명 이상 추방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작업 과거와는 다릅니다. 뭐 그때는 농촌 지역 뒤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시 지역에 그냥 뭐 완전히 뭐 추노꾼 풀어서 이 바운티 헌터처럼 뭐 이제 현상금 사냥꾼이죠. 이렇게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하게 라티노 히스패닉 그들에게 이제 엄청난 공포감을 안겨주었죠. 자, 그래서 뭐 위에 이제 페드로 곤잘레스 제가 이 친구 글을 가져온 이유는 이 친구는 리버럴의 행태를 혐오하고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성 여러분도 뭐 이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티노 쪽입니다. 이번 사태에 엄청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친인척도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막 이것은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일단 뭐 리버런 글은 배제하겠습니다. 이 마가 진영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미 뭐 이 사람은 등을 돌렸을 겁니다. 자, 이런 작업들 이게 꼭 당파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 시민들 자체가 이제 백인들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뭐 젊은 층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제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의 친구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다카라고 해서 어릴 때 미국에 부모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고향이 어딘지 전혀 모르죠. 뭐 2살 때 뭐 6개월 때 이럴 때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 뭐 공부도 마치고 직업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물론 체류 신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영주권 신청 작업 이런 것을 해야 되죠. 어쨌든 그들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친구들 편이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흐름 뭐 사실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중간 선거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지지율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공격 미국인들 70%가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주류 언론들이 뭐 미국 국민들이 뭐 여기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남미, 중남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전체 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라티노라고 부르는 사람들, 라틴계 유럽 좀 말이 어폐가 있죠. 사실은 원주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라티노가 아니고 아메리카노죠. 미국 원주민들, 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이 미국 대륙 그리고 이제 남미 대륙에 가까운 사람들 라틴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노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원초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유럽인들이 침공해서 이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 땅이다. 너희들 나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이런 데는 과거의 멕시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침공해서 빼앗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곳은 당신들 땅이 아니니 멕시코로 가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쟁 관련된 규칙도 그렇습니다. 일단 영토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 수족입니다. 이 참 발음이 제 이제 진짜 발음이 있더라고요. 이거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 오글라라 수족을 4명을 납치를 했는데 1명은 석방인데 3명이 미국 시민권자죠.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아이스 요원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 생김새가 이제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다. 그래서 막 쫓아내는 거죠.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지금 이 양반들 의도적으로 신분증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그냥 이제 체포돼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째라고 있는 거죠. 좀 있으면 당연히 신분이 드러나죠. 나중에 수하려고 이제 정권 바뀌면은 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뭐 최소한 한 뭐 몇만 불, 몇십만 불은 뜯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연기 및 이제 반란법 발동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뭐 오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착잡하죠. 그리고
이 탄핵 가능성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화당 이탈표 이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공화당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하고 이제 그만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 오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입니다. 각 연방 정부 안에 주정부 안에 뭐 조그마한 잡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셰립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잡을 노리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라티노 유권자들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투표를 하면 뭐 예를 들면 탄핵이다 이럴 때 반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를 연기한다. 반란법은 뭐 발동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전망. 그게 이제 더욱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물론 뭐 저처럼 민주당을 극혐하는 사람들에겐 환영할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큰 참패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가 뭐 혹자는 지금 뭐 이 X 사실 이런 데 보면은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향후 한 20년 동안 이 공화당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그냥 뭐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나 더 들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입만산 권력을 상실한 그런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체자 추노 작업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거에 미국이 이제 개방적이고 이렇게 환영을 할 때 그때 이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의 개방성, 포용성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온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주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아니면은 오래 산 백인들, 흑인들, 뭐 인디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포용성, 개방성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끼리 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야, 그 사람들은 불법이야, 뭐 이제 이민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 백인들, 특히 젊은 층들을 만나면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오운했다, 이제 획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은 결국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추노 작업에 미국 국민들이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이, 예를 들면 70%가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것은 끝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미네소타입니다. 한 14세 정도로 되어 보이는 라티노 소년이 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을 끌고 나가는데 이웃 주민들이, 시위대가 아닙니다.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바로 이제 이 아이스 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이웃을 잡아가냐. 자, 여기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백인들, 주택가입니다. 이 백인들이 그 소년 불체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감히 제 같은 뭐 에이시안 이민자, 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 여론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여론의 동향, 이것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함부로 여기에 논쟁에 뛰어들기도 힘들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불체자 그러면 야, 다 쓸어버려. 그 다음에 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야, 쫓아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디언 이민자들 뭐 저는 좀 싫어하는데 어쨌든 자, 이 뭐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매시우, 이 NED,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는가? 뭐 한국에서도 뭐 말이 많죠. 자, NED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작 기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내 보수 세력을 타격하는 선전 기관이죠. 자,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NED에 대한 자금을 꺼내야 됩니다. 국무부 밑에서 NED 전 세계 각국에 개입하고 뭐 NGO 이런 데 돈을 주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조장을 합니다. 글로벌 이 선거 감시 기구들 이들과 연계해서 또 선관위랑 연관이 되어서 자 이제 아메리카, 남미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각국의 부정선거도 조장하고 바로 이런 집단이죠. 이 NED에 대해서 자금을 끊어라. 이게 이제 기존의 마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매시 그리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미를 봤습니다. 어디서? 온두라스에서. 온두라스 부정선거입니다.
자, 이 친미 정권을 일단 앉혔습니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건 중독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NED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어떤 딥스테이트가 해온 프로세스 이것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저기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이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델시 로드리게스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함께 이제 좋은 일들을 해낼 것 같다. 이 뭐 마차도에서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뭐 어제 뭐 이제 어쨌든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면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넘길 뭐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불가능하죠. 미국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델시 로드리게스 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79% 지지율 그리고 이 차비스타 내에서는 92% 지지율입니다. 제가 이 마두로를 미국이 잡아가서 그 다음에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차비스타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고 자 이제 마두로도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델시 로드리게스도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 본체에 더욱 가까운 인물이 사실은 이 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델시 마두로보다 이제 훌륭하게 일을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델시에 붙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 이 중남미 남미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나서면 안 되는가?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반제국주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노선에서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뭐 한국 분들 야 뭐 빨갱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자 이제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붙어 있죠. 거기에는 인디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이제 까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과 뭐 완전 원시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준수한 뭐 잘생긴 청년이죠. 이 스페니시 청년이 인디오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오 해방 운동을 하는 거죠. 반제국주의 운동. 76년에 CIA와 그리고 이제 CIA 연계된 비밀 경찰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고문 살해되었습니다. 뭐 이제 36살이죠. 델시 로드리게스가 이 뭐 배반했다면 마두로를 배반했다. 마두로는 배반해도 됩니다. 하나의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비스타를 배반했을까? 베네수엘라를 배반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프랙티컬한 협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이 미국이 공격을 하면은 베네수엘라 주민들 뭐 사실은 학살이나 다름이 없죠.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제 합리적인 딜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누차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군사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렇게 이제 차비스타 그리고 뭐 전체가 3천만이면 그 중에 한 2천만만 이렇게 돌돌 뭉치면은 베네수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델시 로드리게스 자신의 아버지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간직하고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 저는 그녀가 훌륭히 일을 처리하고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합리적인 비즈니스 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라파엘 꼬레아 이분은 전 에콰도르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죠. 일리노이인지 어디서 이제 학위를 땄을 겁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가? 자 봉쇄를 했는데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굴복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달았죠. 자 그리고 비용이 이제 점점 더 늡니다. 이 함대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 특히 이제 오일 메이저들입니다. 이들이 남미 국가에서 주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남미 국가들은 은밀하게 미국을 또 이제 이렇게 역으로 때립니다. 트럼프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죠. 그래서 마두로를 납치한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당을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두로를 납치하면은 당장 폭동이 일어나서 뭐 대통령 궁이 불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딱 이제 편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매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미국을 성토하고 마두로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더욱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 다국적 오일 회사들 보내고 딜을 하는 거죠. 어쨌든 베네수엘라에 조금 유리한 딜이 나오게 된다. 여기는 어차피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제 좀 뭐 군사력이 좀 약화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명히 중남미 남미는 미국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자,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힘이 세죠. 이 작은 나라들은 뭐 유치원생을 그냥 두들겨 패고 뭐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들은 자 이제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속에서는 뭐 이렇게 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 미국인들은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뭐 석유 판매 대금을 이라크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 이라크에서 이제 이 석유 판매 대금 이거 다이렉트로 이제 뉴욕 연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가 뉴욕 연준에서 이렇게 돈을 다 쓰는 거죠. 이런 방식을 또 이제 만들려고 지금 뭐 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베네수엘라는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엑슨모빌을 쫓아낸 것도 트럼프 제재 때문입니다. 150억 불을 베네수엘라가 주겠다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주겠다고 했는데 엑슨이 못 받게 하고 시트코 빼앗아서 이제 폴싱어와 마이애미 도랄 지역에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에 넘겼습니다. 미국 오일 메이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자, 이 엑슨모빌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의 제재가 문제다, 정책이 문제다, 빠져 있으라는 겁니다. 이 미국 정부가 빠지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는 늘 이 미국 오일 메이저의 투자를 환영을 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너무 멀죠. 그리고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이 중국이 좀 사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리노콤 이쪽은 뭐 투자할 그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면은 혹시나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두로 납치는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는 이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